그래서 미국이 그런 이제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가 의회를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으면 이런 국제사법재판소나 이런 데 관련된 국제사법재판소가 아니죠. 그 이제 북한의 반인류 범죄자들을 처단할 수 있는 그 형사법정, 국제형사법정을 만드는 그런 법률 같은 게 막 발의되고 통과되고 그럴 거라고요. 그렇게 하는 나라죠, 미국이. 한편으로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까지 김정은 보고 너 죽을래 살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트럼프 콘도 한층 받아서 뉴욕에서 글로벌 상류층으로 살래 아니면 죽어 나올래. 이제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야, 너 전쟁광이냐. 전쟁 벌어지면 북이 핵으로 무장한 나라인데 그리고 대량살상 무기를 많이 갖추고 있는데 얼마나 죽을지 어떻게 알고 왜 그런 얘기를 위험하게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제가 이 2003년 그러니까 2002년인가요? 2002년 아프간전, 2003년 이라크전의 전개 양상을 제가 맞춘 사람이거든요. 그때 이제 이른바 우리나라의 그 진보 혹은 깡통들의 기본 관점은 거기 뭐 전부 산악 지역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거기 그 미국이 전쟁해봐야 뭐 개피 본다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다 저거. 그건 해장국거리만도 못하다. 그런데 두 나라 다 이런 이유는 서로 다르지만 그 스테이트 빌딩 그러니까 국가를 건설하는 데서 무지하게 해먹을 거다 미국이. 북한은 같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북한은 무너뜨리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국가 건설은 너무너무 쉬워요. 대한민국에 자유시민 5천만 명이 있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이 시스템을 경험한 탈북자가 3, 4만 명이 있고 그다음에 아직 대한민국 못 들어와서 전 세계를 떠돌면서 세계가 어떻게 생겼나를 본 탈북자 그리고 한때 떠돌다가 다시 잡혀간 탈북자 이게 한 30만 명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시스템 빌딩은 금방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는. 그럼 이제 남는 문제는 군사평정은 그럼 어떻게 되냐. 변수는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중국이 개입할 거냐 말 거냐. 중국의 개입이 지금 불가능해졌잖아요. 9월 18일 날 특히 문재인이 평양을 가는 날 새벽에 트럼프가 딱 타이밍을 맞춘 듯 그날 새벽에 중국에 대해서 2천억 달러 연간 2천억 달러 수입액에 달하는 상품군에 대해서 10% 무역관세를 부과했고요. 이 상품군에 대한 무역관세는 이제 앞으로 한 2달 반 후에 그러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25%로 올라갑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상태에서 손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중국이 함부로 불장난해요. 그랬다가 금융 두들겨 맞고요. 무역 나머지 남아있는 2,600억 불 이거 더 두들겨 맞고요. 그냥 그걸로 가죠. 그러니까 중국의 손발이 묶인 거라고요. 그러면 중국의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는 북한은 어떤 거냐. 미국의 선방 15분에서 30분이면은 저항 능력이 끊겨서 마비된 상태가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냥 패는 거예요. 2003년 이라크전에서도 그래요. 초장에 한 몇 시간 만에 저항 능력이 마비됐다. 그런데 이라크전 때는 미국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라크를 팰 때는요. 이란 쪽 영공 못 통과하죠. 그다음에 저쪽 지중해 쪽에서는 한참 날아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때 아마 사우디도 조금 몸살인 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전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는 반도잖아요. 한반도. 양쪽에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공격 전력이 그냥 쫙 포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미국의 선박 능력이 굉장히 빛을 많이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15분, 30분이면 이건 그냥 마비된다. 한번 예를 들어 보죠. 이거 미국이 한 번도 쓴 적 없는데 미국의 핵잠수함,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에 4척 있습니다. 근데 각 핵잠수함마다 원래 이 핵잠수함은 SLBM,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SLBM 그 발사 그 튜브라 그러는데 발사관이 구덩이가 22개 있어요. 근데 SLBM은 이게 두껍잖아요. 두꺼운데 이 토마호크는 조그맣다고요. 가느다래요. 그래서 SLBM 발사관 하나에 토마호크가 7발 장착됩니다. 연필 7개 꼽을 수 있는 거죠. 필통에. 그러면 이게 22개니까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한 척에 154발을 꼽아요. 그러면 154발 곱하기 4척 하면은 616발이에요. 즉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4척의 발사 능력의 총계가 한 번 장전에 616발 토마호크입니다. 그 다음번 자료는 제가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는데 한 번 장전해서 한 번 쏘고 끝일까요? 아니죠. 그 발사관에 또 쟁여서 또 쏠 수 있잖아요. 또 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잠수함 하나가 몇 발 쏜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한 번 장전에 616발 토마호크 날릴 수 있고 616발 날린 다음에 불과 뭐 예를 들어서 15분 만에 다시 장전할 수 있는지 1시간 만에 장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전해서 또 날리면 또 616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오하이오급에서 수중에서 토마호크 발사하는 건 미국이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실전에서. 순양함 구축함에서 발사하는 건 보여줬어요. 시리아 그 화학무기 사용했다고 시리아 팰 때. 시리아 때 보면 토마호크가 59발 60발인가 날렸는데 그거 맛보기거든요. 그때 보면은 그 여러 척의 배에서 날아간 그때 타겟이 뭐 공군기지 쪽이었을 거예요. 화학기지랑 한 2-3개 타겟으로 토마호크가 날아갔는데 떨어질 때는 그러니까 발사된 포인트도 다르죠. 배가 다르니까 떨어질 때는 한날 한시 한순간에 떨어졌다고요. 이거 제가 해서 이거를 타겟 온 멀티 타겟, 타임 온 멀티 타겟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타겟에 동시 착륙이죠. 동시 착탄. 그러니까 동시에 때리는 거.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왜 토마호크는 순항 미사일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기도 하고 빨리 가기도 하고 애둘러 가기도 하고 직선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쐈거나 혹은 거리가 먼 거는 빨리 직선으로 달리고 먼저 쐈거나 거리가 가까운 데는 천천히 가고 그렇게 해서 이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한날 한시에.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그렇게 때릴 수 있는 게 한 616발이 되고요. 근데 장전이 빠르면은 장전이 만약에 10분 만에 있다 그러면 10분 만에 또 616발 또 나가는 거예요. 1시간 만이면 1시간 만에 다시 나가는 거고. 순양함 구축함이 이게 뭐 여러 척이 올 텐데 여기서 또 토마호크 또 날아가죠. 제가 보기엔 제가 이걸 굉장히 작게 잡은 건데 한 15분 만에 1000발 나갈 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B-61-12 전술 핵무기인데 이게 참 이게 지중폭발 능력이 있어요. 얘가 그 전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비행기에서 떨어지면 뺑글뺑글 공중에서 돌다가 이게 45도 각도로 지표를 딱 들어가서 지표 한 4-5m 아래까지 쭉 받고 내려가서 빵 터지는 거 보여드렸을 거예요. 얘가 그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그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같은 폭탄이 0.3 킬로톤, 그때 톤은 TNT입니다. 그러니까 TNT 300kg급이냐, TNT 1.5 킬로톤, 1500kg급이냐, TNT 10킬로톤, TNT 10,000톤급이냐, 폭발력이, 혹은 TNT 50KT, 5만 톤급이냐, 이게 4개로 이렇게 세팅을 달리할 수 있어요. 동일한 폭탄을.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
이거 제가 저기 뭐야 그 세뇌 탈출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니 자료도 안 뒤져보고 어느 신문사에서 이거를 지난 여름에 세뇌 탈출 제가 얘기한 한두 달 후에 언급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엉터리 같은 소리인 게 거기서 보면 뭐 폭발력이 300K톤 그러니까 30만 톤 그러니까 TNT 30만 톤까지 간다. TNT 30만 톤 없어요. B61, 12는 50KT가 5만 톤까지가 다 5만 킬로. 그러니까 TNT 50KT까지 5만 킬로가 단데 이 거기서 보면 그 얘기가 없다. 그 지중 폭발. B61, 12에 무서운 건 지중 폭발이에요. 지중 폭발이 되면 자 보세요. 일단 폭발력이 작으니까 방사능이 작게 나오죠. 히로시마가 15,000톤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5KT급이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1,500톤급을 쓰면 히로시마의 10분의 1이잖아요. 폭발력이. 그러니까 방사능도 한 10분의 1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더 그 이해할 거예요. 실제로는. 방사능도 작고. 뿐만 아니라 지중 폭발하니까 한 번 더 작아진다고요. 방사능 누출이. 이게 무서운 걸 말씀드릴게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얘가 지중 폭발이어서 땅을 흔들어요. 그라운드 샥 이펙트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파괴력은 지상 폭발 대비 20배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얘 TNT 1,500톤급 그러니까 1.5KT짜리 여기 두 번째 쓰인 거 1.5KT짜리로 얘를 던지면 파괴력은 20배 쳤을 때 TNT 3만 톤, 30KT가 나와요. 히로시마의 2배가 나와요. 한마디로 이런 걸로 한 방 때려버리면 금수산 궁전이든지 주석궁이든지 무슨 저기 뭐 호위사령부든지 혁명수비라든지 작살난다는 소리예요. 그냥 땅거죽이 함몰되면서 뒤집히면서 다 땅에 묻혀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진 난다는 소리라고요. 그 국소지진. 무지하게 강력한 국소지진이 난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가 근데 재밌는 건 올해 7월에 지금부터 3개월 전에 이걸 B2에서 B2 스프릭 완전히 저거 무시무시한 전폭기 있잖아요. 한 대 2조 원인가 하는 거. 미국이 한 20대밖에 안 운영해요. 이거요. 완전 스텔스. 우리가 죽음의 백조가 아마 B1 랜서일 거예요. 이거. B1일 텐데 B1B. 얘 말고 B1B 말고 이거예요. 진짜 무서운 놈. 이놈에서 떨어뜨리는 거를 7월에 훈련을 끝냈다고요. 이게 왜 훈련이 중요하냐면 이 스텔스기는 폭탄을 자기 함재 안에 싣잖아요. 그러니까 B1 그러니까 B2의 그 배 안에 왜 그러면 배 밖에 튀어나왔으면 레이더에 걸리니까 형상이 다 그 레이더파가 반사되거나 못 알아보는 그런 공면을 따라서 달리니까 자기 배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뱃속에 얘 잡았다가 릴리스하는 그 장치를 다룬 거죠. 그래서 B2에서 이제 떨어뜨릴 수 있어요. 얘를. B35 같은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무슨 얘기냐. 얘를 너댓발 가져가서 떨어뜨려 보면 다 끝나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끔찍한 얘기라고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이미 적용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고 치면은 이걸로 친다라고 니혼 게이자는 이미 몇 달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백모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략적 첨단 폭격기 전투기 B1B, B2, B1B만 해도 한 100대 있잖아요. B2 20대, F-22, F-35 이런 것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선방을 날렸을 때 뭐 미일 합동훈련하고 한국 안 껴줘도 돼요. 합동훈련한다고 잔뜩 뜬 상태에서 갑자기 획 날아가지고 그냥 때려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방법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방 능력을 우리가 미국이 자기의 그 군사력의 몸통을 썼을 때 이라크 할 때 몸통 안 썼어요. 몸통을 써서 이런 종류의
전폭기 혹은 폭격기 전투기를 이용을 하고 이라크 전 때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에서 토마호크 날린 적 없거든요. 핵잠에서 막 토마호크가 한 번 장전만 그게 616발씩 날아가고 저기 이라크 전 때 순양함 구축하면서 토마호크 날렸나? 좀 날렸을 거예요. 근데 그거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 그냥 인도 파시픽 그 저기 뭐야 그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있는 함정들 잔뜩 와가지고 거기서 순양함 구축하면서 토마호크 계속 날리고 이러면 이거 답 없죠. 15분에서 30분이면 끝나요. 제가 보기에는. 답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최소 5자리 죽는다고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참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게 그 김정은의 위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 왜냐? 아니 가만 내버려 두면 지금 김정은이랑 배가 맞아가지고 미국 눈에서 보면은 고든창이 얘기하듯이 야, 그 간첩 아니야 혹시? 근데 간첩이든 아니든 간첩으로 취급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평론가 입에서 나올 지경까지 김정은과 이제 배가 맞아서 돌아간다?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미국의 선택은 뭐겠냐고요. 북을 안 도려내면 남북 사이에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이 생겨서 한반도가 통째로 중국 품으로 넘어간다라고 판단된다고요. 그러니까 북을 도려낼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막는 길은 남이 튼튼해지든지 북을 도려낸 둘 중에 하나인데 남에 대해서는 이게 세계 한 10위 이내의 그런 그 경제 대국이고 소득이 3만 달러 선의 선진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뭐 정치 공작 이런 걸 못해요. 큰일 난다고요. 해도 안 먹고 사회가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긴 친북 종북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거 못 바꾼다는 얘기 나오거든. 북이 망하지 않는 한 여기 안 바뀐다. 결론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북을 손봐야지 이제. 그러면 큰집 저기 원천 그 샘물을 아예 그냥 때려 막아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자, 그래서 그거 뭐 제가 저기 연설에서도 가끔 얘기하지만 그 문재인 정부의 엄청난 업적이죠. 그런 업적 아닌 업적을 지금 이제 만든 셈이 됐죠. 그래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김정은이 좀 용기를 내서 중국을 배신을 해서 미군 불러들여 가지고 호위 받고 그 빗장 열어서 지금 뭐 주머니에 여러 가지 폰 있을 거 아니에요. 주머니에 폰이 있을 거라고요. 폰이 SOS를 치라고 지금 트럼프한테 폼페오한테 전화하세요. 바로 내가 이제부터 존댓말 해줄게. 우리 정은 씨 지금 폼페오한테 전화하시라니까 트럼프한테. 그래서 영어 잘하잖아. Please come over here and save me. 여기 건너와서 나 좀 구해줘. 빗장 열고 목록 넘겨주고 그 다음에 개혁개방에 길 터주고 그리고 튀라고. 튀어서 저기 트럼프 타워에 한층 달라 그래요. 트럼프 아저씨 잘 붙잡고 바짓가랑이 잘 붙잡고. 그러니까 나랑 언제 난 돈 없으니까 뉴욕의 소호거리에서 만나서 좋은 스카치나 한 잔 사주셔. 그때 되면. 내가 그때 당신 말 듣고 결심했다. 그게 사람 안 죽는 길이에요. 서로 편하고. 그거 지금 중국 눈치 본다고 우물쭈물 하다가 골로 간다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